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간의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이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얘기는 워낙에 늘 듣던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내용을 달라보면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반포나 개포동 등 주요 아파트 단지는 거래가 부진하고 낙폭도 크다고 하고요. 이 강북권의 이 노원구나 강북구 또 마포구나 서대문구 등 학군 수요가 안정적이고 밀집된 지역, 직장인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뭔가 안정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반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잘 캐치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전략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본 원칙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본에 입각한 투자 전략과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죠. 02-545-7988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핫 키워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2, 3년 사이 유행하던 갭 투자에 최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장의 여러 변수가 현실화되면서 집값과 전세값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갭 투자,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 걸까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았던 이 서울 시내에 있었던 집값이 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에 갭 투자 접근은 좀 위험한 건가요? 물론 예전처럼 모든 곳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꼭 선별해서 어느 지역은 그래도 갭 투자가 될 만한 지역이 아직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 2014년부터 이 주택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편하게 갭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뭐냐면은 입주 예정 아파트가 약 36만여 채가 된다는 거죠. 입주가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2, 4월 물량은 작년에 비해서도 한 34%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입주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전세 살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전세가 많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 역전세난이라든지 이런 입주 대란 이런 거에 맞춰서 이 갭 투자를 했던 것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전세값이 주춤한다는 거는요, 이 매매 차익을 보기가 쉽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이 하락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익은커녕 손해를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세가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기름뉴타운입니다. 한마디로 이 강북의 전세 1번지라고 불렸던 곳인데 최근 들어 전세가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세값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역시 갭투자입니다. 이 갭투자를 그동안 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물량은 많아지는데 이 전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수년간 이 부동산 호황기 때에 과열됐던 이런 갭투자 이런 물량들이 향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갭 투자를 하는 곳은요, 이 전세 수요가 많아야 되고요. 또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일수록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2억 7천이다. 그러면은 한 3천만 원 정도로 쉽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세값이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갭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비용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챙기는 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저금리, 또 이 주택 호황기에 너도 나도 갭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 투자의 성공 담은 책들도 막 출간을 해서 서적에 가면은 네.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나는 몇 채를 투자했다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11.3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요, 이 분양시장에 들어가던 자금들이 이제 분양시장에 더 이상 투기 수요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오히려 갭 투자 쪽으로 더 몰리다 보니까 이 월세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전세가 잠깐 상승하는 그런 또 영향까지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갭 투자라는 건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뭐 매매 차익, 전세가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집값이라든지 전세가가 주춤하게 되면은 정말로 조금 위험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작년 하반기부터요,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그리고 또 혹시 모를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이런 게 겹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작년 11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 관망세로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머뭇거리게 되고 이 매도나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조금 관망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갭 투자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는 이 부동산 경기 좋았을 때 막 분양했던 물량들이 올해 이제 순차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전세 살던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역전세난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에겐 정말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 여유가 있으셔서 갭 투자하신 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 여유 돈 없이 정말 내가 모은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서울 중심권만 놓고 보면은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서울은 이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았고 또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갭 투자를 지향하면서 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신다면은 좀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의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 변화에 있어서의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 또 고민 많으신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여기 양천구의 신정 3동 동일아이빌 아파트요. 네, 동일아이빌 아파트 몇 단지, 뭐 몇 평형인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여기 2단지고요. 네, 33평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소식이 들려서 네. 이쪽 지역의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지금 시청자님이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곳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가 주변의 개발 호재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거주를 하셨나요? 아, 저희가 이 아파트에 아버님도 사시고 저희도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아버님은 7년 정도 되셨고요. 네. 저희는 1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럼 7년 전에 매수를 하셔서 사시는 거고요? 네, 아버님은 지금 7년 전에 매수해서 사시고 저희도 1년 전에 매수해서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요즘에 시세는 얼마인지 알아보셨나요? 지금 5억 4천 정도에 거래되고 네, 있더라고요. 5억 4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뭐 계속 사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주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아직 신혼부부여서 네. 이제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이쪽이 있고 아, 좀 지나면 이사를 가지 않을까 이제 계획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천구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양천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양천구는 요 목동하고요. 예, 목동하고 이렇게 신정동, 신월동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근데 이 목동하고 신정동, 신월동하고는 갭이 굉장히 큽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가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양천구 하면 사람들이 목동만 생각하지 뭐 신정동, 신월동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네. 그만큼 양천구는 이제 목동이 특화된 지역이고 이 목동 내에서도 학군이 어디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차가 조금씩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정동은 문제가 뭐냐면은요. 가장 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느 지하철이든 타시려면은 버스를 이용하셔야 되고 도보로 이용하시든 지하철이 없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약점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신정 뉴타운이 조성이 됐잖아요. 네. 물론 뭐 이제 새 아파트도 들어오고 뭐 해제된 지역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 네. 아파트 가격도 분양할 때 평당 한 1,500, 1,600 정도밖에 분양을 못 했어요. 네. 지금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어섰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신정동 쪽은 조금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정 뉴타운에 들어온 아파트 가격들을 보더라도 여기 뭐 롯데 같은 게 있는데 여기도 30평대가 한 5억 중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목동을 넘어설 수 없는 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 대한 약점이 있고 물론 네. 이쪽은 지하철역이 있어요. 근데 이 노선을 아시죠? 그 신도림부터 까치산까지 한정적인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에 대한 좀 안 좋은 점, 그리고 좀 생활 인프라가 이 목동 쪽에 몰려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신정 뉴타운도 뭐 그렇게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 지금 동일 하이빌 같은 경우도요. 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아파트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아파트도 잘 돼 있고, 이렇게 거주 여건이 나쁜 곳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네. 뒤에 산도 있어서 뭐 공기도 괜찮은 편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또 큰 문제는 바로 옆에 아까 말씀하신 트럭 터미널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핸디캡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트럭 터미널에 개발 계획이 잡혔습니다. 혹시 어떤 네. 개발이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이 도시 첨단 물류센터라고. 그쵸. 첨단 물류센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마곡지구를 예를 들면은 이 마곡지구는 정말 조성이 잘 돼서 연구단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연구단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어느새 이 마곡 엠벨리라든지 이런 거는 목동에 거의 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서북 터미널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물류단지입니다. 물론 뭐 지금 트럭 터미널이 있는 것보다는 좋아지겠지만, 그 물류단지라는 것은 뭐 계속 뭐 택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오는데, 일단 좋은 거는 이 공해 여건을 조금 낮춰준 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 주변이 당연히 살기는 좋아질 건데,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물론 뭐 경전철 목동선이 들어오면은 이 앞으로 경전철이 통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아직 좀 먼 미래의 일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앞으로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조금 어려워 보여요. 예, 이제 앞으로 연차는 조금 더 노후화 될 건데, 그에 비해서 주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오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이주 계획이 있다 하시면은 매도를 하시고 이주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 동네가 오래 사셨으니까 뭐 살기도 좋으시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셔갖고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아이 교육 문제는 분명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좀 더 목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주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향후 한 2, 3년 정도 좀 더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 아이가 학교 갈 때쯤이면은 반드시 매도를 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그 트럭 터미널이 지어지면 네. 지금보다의 조금은 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있나요? 그쵸. 아마 조금씩 서서히 아마 오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네네. 지금보다는 조금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말씀 되셨길 바라겠고요. 현명하게 잘 전략 짜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잘 들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봐주실 거죠? 예, 예. 네, 예. 오늘 상담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어요. 네, 예. 어느 쪽 고민이세요? 이제 그래도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그러네. 아, 저희 그 전 시청자분 얘기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는 어느 지역 고민이신지 저희에게 다시 새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조금은 식구하고 얘기해가지고, 네, 오늘 이 얘기를 다 해보고, 네. 거기 한번 사가고 해서 갔다 왔어요. 어디 지역이요? 부영 아파트. 아, 어디시 어디 동에 있는 거죠? 하남이더라고. 하남시 무슨 동일까요? 동 이름은 모르겠어. 아, 하남시에 있는 시청, 바로 부영 시청 옆에, 아파트. 시청 옆이거든. 아, 하남시 그- 시청 옆에 있는 부영 예, 아파트. 그 초등학교 있는데. 네, 오늘 다녀오셨다고요? 아니, 갔다 온 지가 한 달 좀 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지 네. 저희가 본부장 연결해서 체크해 볼게요. 예, 네, 예, 본부장님.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부영 아파트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거기, 사라고 그래서, 네.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 네. 뭐 어떻게 사게 되면 사지만 뭐 투자라고 생각해야지요. 뭐. 아, 그러세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그 아버님 말씀하신 부영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뭐 시청 옆에, 예, 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어쨌든 부영 아파트가 되게 대단지잖아요. 예, 그 대단지래요. 예, 총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어쨌든 요 하남 주변으로 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강 조망도 가능한 거고. 예, 최근에 또 이 지역에 이제 스타필드라는 대규모 쇼핑센터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저 초등학교인데. 네네. 네, 갖고 여기 이제 스타필드라는 대규모 쇼핑센터가 생기면서 이 지역이 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영이 좋은 게 지금 뭐 소형 평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형 평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있을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하남이 큰 약점이 지하철입니다. 뭐 지하철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그 시청 옆에 지하철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 신도시가 생기면서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쨌든 뭐 미사 신도시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중대형 평수가 많이 들어오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남 쪽은 조금 관심이 없었지만 이 미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 지하철 5호선이 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남까지 연결되고요. 그 끝이 아마 이 부영 아파트 있는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하철이 개통되는 데서 가장 좋은 건 제일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은 지하철을 이용 못했지만 앞으로 한 2020년이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5호선을 타고 편하게 뭐 잠시라든지 거길 나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통이 몇 년도 되죠? 현재는 한 2020년 예정이에요. 근데 뭐 시간은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요. 네, 하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 더군다나 이 부영 아파트는요. 어쨌든 그 뭐 소형 아파트 위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 하남 요 근처 하남시청 근처에서는 어쨌든 최고로 좀 좋은 아파트로 꼽히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단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연차가 돼가고 있다는 건 단점인데 또 향후에 이 부영 아파트 가격이 내리거나 하진 않고요. 소폭으로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들어가서 거주하시기에도 나쁘지가 않으실 거고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조금은 더 오른 가격으로 나중에 매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가지고 전세를 놨다가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투자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이도 조금 보실 수 있으니까 아버님이 여기 가셔서 보셨다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세미나 통해서 좀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 고민은 잘 좀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가족분들과도 잘 상의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인천에 가정지구에 네. 호반 베리디움 그걸 살 생각인데요. 네. 샀는데요. 그거 분양받았는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요. 몇 평형 네. 분양받으셨어요? 30평이요. 30평형이요? 알겠습니다. 예, 분양받았는데 계속해서 괜찮은지 체크해 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분양 좋은 거 받으시는데 뭐 걱정을 이렇게 크게 하세요, 어머니? 아, 예. 그 지역이 앞으로 괜찮을까 어쩔까 궁금해서요. 네,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고요. 예, 예. 분양 얼마에 받으셨어요? 아, 30평인데 그게 3억 2천이요. 3억 2천에 분양 받으셨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제가 그 이유를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네. 최근에 이 지역에 여기 이제 호반 베르디움이 있는 거고, 네. 인천 지하철도 개통이 됐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없던 곳에 일단 지하철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네네. 물론 뭐 인천 지하철이 뭐 좀 가다가 쓰는 그런 문제가 몇 번 나오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이 지역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옆이 이제 루원시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네. 예, 그러니까 루원시티가 지금 뭐 추진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네네. 계속 뭐 개발을 한다 안 한다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은 이곳으로 뭐 인천 시청을 옮긴다든지 인천 교육청을 옮긴다든지 계속해서 예, 예. 조율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청사 같은 거, 뭐 정부기관 네. 이런 게 들어오면은 지금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질 거고 더 네. 좋은 거는 뭐냐면은요, 어머니 예. 7호선이에요. 예, 예. 알고 계세요 혹시? 예, 그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쵸, 안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7호선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요, 이제 그 청라지구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예. 7호선이 지금은 이제 부평구청역까지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연장 계획을 거의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청라까지 들어오는데 그 안에 요 가정지구까지도 통과를 합니다. 네, 네.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호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인천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청라라든지, 예, 송도, 그리고 이 네. 영종을 세 개를 동시에 개발을 했는데, 네. 물론 동시에 개발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 세 군데서도 가장 좋아질 만한 지역은 역시 청라입니다. 예. 예. 뭐,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예. 또한 그 7호선이 들어온다는 거는 누구도 무시 못할 호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청라 바로 옆에 있는 이 가정지구도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네. 어머니 혹시 여기 가서 거주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당분간 전세를 놓으실 생각인가요? 아, 거주를 할 생각인데요. 네. 그게 계속 갖고 있어도 괜찮을 건지 그래갖고 오늘 전화 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주하시면 좋겠고요. 예, 예. 지금보다는 향후 한 3, 4년 후가 좀 더 좋아질 곳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시고 예, 이게 예.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더 좋아질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기왕이면은 지하철 들어올 때까지 갖고 계시면은 지금보다 네. 분명히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나중에 매도를 원하실 때 언제든지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요. 네. 송도 쪽이나 청라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앞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도는 네. 이제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데가 송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송도는 교육 여건이 굉장히 잘 갖춰집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지역에서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송도로 많이 가세요. 네. 근데 향후 미래를 같이 봤을 때는요. 예. 이 청라 지역은 어쨌든 7호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서울과의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저는 네. 앞으로 청라 지역이 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지구도 덩달아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아, 결론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사님 예. 말씀 좋은 말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예. 잘 고민해서 현명하게 잘 선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6462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최대한 소액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아파트 갭 투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기에도 갭 투자 괜찮은 걸까요? 아파트 시장이 작년 같지 않을 거란 말이 많아서 고민됩니다. 라고 보내오셨네요. 본부장님, 저희 오늘 초반에 갭 투자 얘기했잖아요. 네네. 뭐라고 간단하게 딱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합니다. 네. 되는 지역은 되고 네. 안 되는 지역은 안 될 것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군데 중에 9군데가 성공했다면 이제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밖에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저희 세미나 오셔서 꼭 한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유기님 더 자세한 궁금증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상담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본부장과 송성무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서울전화 02-2077-6391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양팔석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근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에 똑똑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정적이면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투자법이 아닐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올해부터 좀 핫해지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마곡지구가 올해 17년 7월부터 아이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뿐만 아니라 상단에 있는 넥센타이어까지 사옥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죠. 거기에 맞춰서 마곡지구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인 바로 공항과 송정역세권 사이 이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마곡지구 개발이 되면 현재 가격은 발산이라던가 양천향교 이쪽 우측 라인은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돼 있는 반면에 좌측인 신방화라던가 이쪽 송정역세권은 아직 저평가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또 기지로, 군기지로 쓰는 데가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또 차후에 종상향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포커스 한 방에 갖출 수 있는 지역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양팔석 대표님 오늘 두 곳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두 곳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그야말로 고심 끝에 준비한 전략적인 곳입니다. 강남권의 저평가된 최대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형 주택의 희소성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이 저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그 주변에 현재 거래되는 땅값이 과연 얼마인가? 가서 보시면은요, 저평가의 기준, 그렇게 되면서 현재 저렴해야 되지만은 앞으로 그 가치가 크게 향상될 수 있어야 저평가의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곳 송파구 문정동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치동입니다. 바로 1%의 상위 부자들만이 거주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쳐나는 곳인데요. 대치동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 5천만 원입니다. 이곳은요, 현재 가치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크게 높아지는 그 가치를 그대로 내 한 몸에 끌어올 수 있는 곳, 바로 강남구 대치동 두 곳 준비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볼 곳은요, 송파구 문정동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문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2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됩니다. 첫 번째 체크해볼 부동산 정보,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이 다세대 주택 확인해보기 전에 문정동의 매력부터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대표님, 문정동은 어떤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현장을 가서 보고는 정말 기뻐서 흥분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느낄 만큼 이곳은 지금 활기찬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이 전철 8호선이죠. 이미 연장 노선이 공사 중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8호선 문정역에서 더불어 5분 거리에 이 주변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길 건너. 현재 이 위치는요, 대로변에 있죠. 바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버스 노선이 다니는 대로변 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대로 증명이 되는데, 주변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위례신도시, 동남권 유통센터, 법조타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미 법조타운은 올 봄에 들어오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돼 있고요. 또 주변에 교통 편리한 건 당연하죠.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또 동부간선도로, SRT 즉 수서역이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이런 교통 인프라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집값을 대변한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정동이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개발 호재 여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가치 가늠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풍부한 개발 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약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의 문정타운, 법조타운 조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봄에 이미 완공돼서 입주 예정입니다. 동남권 유통센터, 바로 최대의 유통타운이 조성이 되고 8호선 연장 노선 현재 공사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2롯데월드 올 봄에
개관을 하게 되죠. 거기에 SRT 수소의 개통을 하면서 그 주변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국제기로 복합지구 저는 그냥 길게 보이는 이런 장기 플랜은 굳이 보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대규모의 호재다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을 만큼 주변에는 단기, 중기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4, 5년이면 바로 큰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체크해 봤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월이라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거의 다 지어졌겠어요. 어떻게 좀 잘 지어졌나요? 예, 바로 마무리 공사하고 이미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얼마나 잘 지었냐. 특히 건물은요, 안과 밖이 잘 돼야죠. 그러면 바깥은 어떻게 되냐? 오셔서 벽 두께만 그냥 한번 재보십시오. 일반 웬만한 다세대 주택의 1.5배 내지 2배 가까이 되는 벽 두께. 그러면 결로 현상과 누수 현상 이미 원천적으로 복사됩니다. 아파트 수준의 버금가는 마감재를 썼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빌라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맡게 되는 건물이다. 단지형입니다. 6개 동으로 이루어지는 100세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쾌적성이 더욱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완공 시점이고 모델하우스가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안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마감재 우리가 페어그라스라 그래서 유리도 22mm냐 24mm냐에 따라 전혀 값이 1.5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24mm LG 유명한 LG 하우시스를 이미 또 사용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당연한 옵션인데 양문형 냉장고까지 주어지죠. 그리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하다. 개별 무인 택배 시스템까지 전부 갖추고 보안 시스템 완벽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외벽이 두꺼우면 겨울철 한파에 있어서 또 여름에 더울 때 막아줄 수 있는 아주 또 효율적인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 내부 사진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셨을 겁니다. 인테리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감됐다는 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그래서 얼마에 접근 가능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시청자분들께 더욱 좋은 매물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장 조사를 했더니요.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 가까이 갑니다. 2억 4, 5천 전세가. 그럼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장 1,0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럼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현지에 오셔가지고 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신다면 괜찮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임대조건부 잔금입니다. 즉 계약금을 지불하고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잔금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제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2년 내지는 4년 뒤에 바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 특히 지방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인데요. 여기는 2억 6천만 원에 전세가 2억 5천만 원, 실투자는 1,0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 그리고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90만 원. 이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로 투자되는 월세는 7천만 원인데요. 대출이자 전부 빼고 약 670만 원의 수익 얻어갈 수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1,0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한 예상되는 가격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정말 매력이 많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체크해봐야 될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항상 이게 방송이든 아니면 현지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허위 매물들이 많습니다. 꼭 현장에 오셔서 주변 시세도 꼭 조사를 하시고요. 또 실제로 전철역에서 그만큼 걸리는가 이것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매매가가 과연 저렴한가 꼭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이런 순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정영근 이사와 함께 강서구 공항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송정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1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1,900만 원 예상됩니다. 강서구 그 안에서도 공항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공항동이면 공항에서 가까워서 공항동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곳 지역은요, 5호선 송정역에서 도보 2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함과 동시에 또 7호선 공항까지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9호선과 그리고 5호선 이 두 개의 노선을 더블 역세권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지역에는요, 뭐 유통 상권도 자리를 잡고 있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도 가깝게 있고 그리고 주변에 바로 마곡지구를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약 2020년께면은 거의 80% 정도 입주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곳에 입주하는 인구만 해도 40만 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송정과 마곡나루, 마곡 그리고 발산역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아무래도 인구의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발산과 마곡나루 이 중심 역세권들은 이미 매가 자체가 높고요. 이곳 송정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차후에 더욱더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형성이 돼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임과 동시에 차후에 미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를 가졌고요. 그리고 바로 신방어 역세권과 송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미 기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시장조차 재래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또 하단부로 가면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또 화곡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동남권 유통상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서부권의 유통상권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인프라까지 갖춰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항동 관련해서는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개발 호재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어야만이 차익을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평가, 첫 번째로 말했을 때 아까 발산역과 대조가 되는 그런 땅값 자체, 지가 자체가 아직은 투자하기 용이한 접근도가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평가를 잡았으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차익을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마곡지구를 들 수가 있겠고요. 마곡지구는 3개발 지역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본 매물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1도시 개발 구역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센터들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일단 여기에 아파트가 현재 3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다 15단지까지 완공이 되면은 5만 가구 정도가 여기에 거주를 하게 되고 그중에 핵심 역세권으로 본 지역 바로 송정 역세권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곡지구의 40만 명 중 젊은 층이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권 자체가 아주 영하다는 말이 됩니다. 젊은 상권이 되고 소비 체제가 다 갖춰지면 중간에 있는 다른 역세권보다는 바로 그 우쪽에는 발산 역세권, 좌측에는 송정 역세권 같은 이런 중심 역세권이 앞으로도 더 촉망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본 지역 바로 옆에는요, 군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이 확정이 됐고 2018년 바로 내년에 이전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뭐가 지어질까요? 3종을 일단 그 땅 자체가 종상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종상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자체가 한 그레이드 높아진다는 소리고요. 안전하게 시세 차익을 또 거둘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방화대로가 또 연장이 완전 개통이 되면서 이곳에 있는 편의성, 교통 편의성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공항과 바로 공항 항공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지만 차후에 마곡지구까지 연결이 되고 방화대로가 건설이 된다면 이곳에 있는 인프라가 확실하게 거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군부대 시설은 땅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아파트로 개발될 여지도 충분히 높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단에 또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곳 지역은 아파트가 끊임없이 재개발의 수요가 풍부하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새로 들어옵니다. 기존의 원주민들이 아닌 새로운 아파트 가격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 인구 자체가 높고 땅 자체, 땅의 가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제는 건물 봐야 할 텐데요.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부동산 정보 네. 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지어졌나요? 이게 또 특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본 매물은 3룸입니다. 실제 사용 면적 자체가 18평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24평형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2억 초반대 가격대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가 되고요. 지금 현재도 임대 수요가 마곡지구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매가가 지금 낮아서 이 정도의 가격이고 차후에는 매가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동 단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약
20에서 3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대수까지 완벽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어떻게 지어졌는지 외관부터 굉장히 또 잘 지어졌다라는 부분, 매력적이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가격권도 살짝 언급해 주셨어요. 네. 자세하게 가격 정보 주실까요?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라는 제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매가 자체가 저렴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주변 시세부터 알아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투룸형 주택, 3룸이 아닌 투룸형 주택이 신방 역세권 같은 경우는 2억 2, 3천 정도,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발산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 매물은 3룸인데도 불구하고 투룸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군부대가 이전하고 그리고 마곡지구가 들어오면 이곳 지역 송정역세권, 특히나 재정비 촉진지구가 바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익은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저평가 부동산이라는 말이 되고요. 지금 매가 자체가 2억 1,900, 전세가 예상을 해보면요. 2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현재 마곡지구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차후 전세가는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수준도 실제 사용 면적 18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 3천 보증금에 월 90에서 100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걷어갈 수 있는 완벽한 저평가 부동산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입은 사실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늘 유의사항 체크해 봐야겠죠. 네, 주변에 지역 보시기에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요. 하단 송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더 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개발과는 거리가 먼 약간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곳을 또 재개발의 압력을 받는다고 치고 투자를 섣부르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양팔석 대표와 함께 이번에는 강남구 그 안에서 대치동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2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투세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대치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치동의 매력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입만 아플 뿐이죠. 사실 강남 속의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신사 이 5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곳인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1%의 부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미 생활 편의시설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지죠. 초중고의 명문 학교, 1년에 수십 명씩 서울대를 보내는 이런 학교들이 줄비어 있어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부가 다 그런 학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바로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에서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분당선 한티역인데요. 거기다가 그러면 현재의 가치가 좋으면 앞으로는 어떤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잘 알고 계시죠? 국제기술 복합지구의 중심축 걸어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됩니다. 이 이주 수요가 크게 집값을 올리는 대표적인 이유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인데요. 여기는 개포지구의 28,700세대, 대치동의 9천여 세대 합쳐서 36,700세대입니다. 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5만 세대의 신도시급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큰 매매에 대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 자세하게 분석해 봤고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강남구 안에서도 대치동에 영향을 미치면 개발 호재 살펴볼까요? 네, 집값을 올리는 것을 제가 여러 개 수십 년 제가 부동산 경력이 있으면서 검증을 해보니까요. 경험 측상 보면은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기간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단기 2, 3년에 짧게 큰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자, 개포지구 32개 단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 닻을 올렸는데 28,700세대가 준비 중이고 대치동 9,000세대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가치가 크게
증대가 될 수 있죠. 위례 신사선에 대한 경전철, 국제계로복합지구의 후광 효과, 영동대로 지하공간의 통합 개발과 더불어 SRT의 수서역 이미 개통을 해서 그 주변에 대규모의 개발이 계획이 돼 있어요. 롯데칠성부지라든가 이런 중장기의 플랜들이 전부 그 안에 응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을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바로 옆 동네 개포동에서의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들렸고요. 관련해서는 뭐 교통도 굉장히 더욱더 발전할 거라는 것도 체크해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부동산 정보는 다 준공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도 역시나 그렇네요. 혹시라도 이 건물이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계약하나 염려 마십시오. 오셔서 눈으로 꼼꼼히 훑어보고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데 다음 달이 준공입니다. 자, 2017년 2월인데요. 6층 중에 5층에 위치해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됩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당연하지요. 강남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방 2개의 거실 별도로 있는 3베이 구조라는 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면서도 이 내외관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자, 이것은 기본이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와 임대관리. 지방에서 투자할 때 가장 우려되는 거가 뭐예요? 이거 내가 임차 그리고 시설 수도 고장났으면 어떻게 바로 그것을 직접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맡아서 또 마지막에 2년, 4년, 6년 지났을 때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그대로 잡아서 수익을 한 품 안에 가득 담아드리는 그런 입주의 매물 되겠습니다. 네, 올 2월 다음 달이면 준공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실제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완벽한 외부 내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격이겠죠. 강남구 안에서도 대치동 지역은 워낙에 집값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를 접하긴 했지만 가격이 부담돼서 이거 괜찮을까 이런 부분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단순히 3억 3천 하면은 이거 도대체 뭐야? 지방에 가면 40평대 아파트 값인데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25평대 아파트 값만 해도 얼마요? 10억 이상을 호가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약 한 70% 수준에 결정이 됩니다. 자, 25평에 여기는 15평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율적으로 나눠서 감가를 해보면은요. 이 매매가는 얼마가 정상이냐? 바로 4억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9천만 원 정도 저렴하죠. 그것은 그 이유가 왜냐? 현재 대치동 주변 지역은요. 땅값이 이미 4,500만 원대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주가 사실 3천만 원대 중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는데요. 이 가치가 바로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매매가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투룸 거실 별도로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2억 8천만 원. 그럼 얼마입니까? 전세로 투자 시에는 5천만 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실제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대치동에 투자하기 때문에 강남에 입성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은 그 가치가 아주 저렴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전세로 투자 시에는 5천만 원, 월세로 투자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그렇게 했을 때 대출을 활용하실 때 실제 투자이면 불과 7,500만 원입니다. 대출이자 전부 빼고 1년에 약 한 690만 원 얻어가실 수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매수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되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늘 혹시라도 허위 과장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지에 가셔가지고 임대가라든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매가라든가 또 전철력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짚으셔서 사실이 그런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세 번째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양파스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소액으로 쉽게 투자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에서 진행을 합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요. 부자빠 부동산 연구소의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현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하셨으니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